안녕하세요. 11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가 아니네요. 12주차네요. 그죠? 12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 정도 하게 되면 기말고사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해가 다 갔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11주차, 12주차죠. 자꾸 11주차가 이렇게 제 입에 배었네요. 12주차 강의는, 벽 피하기입니다. 벽 피하기. 지금, 이와 같이, 자, 뭐, 여기를 한번, 벽 피하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히어로, 비클입니다. 우리의 히어로 비클이고요.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벽입니다. 여기가 이제 쭉 벽인데, 이 벽은 대부분이 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분. 선분 아시죠? 선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선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선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비크리즘 이렇게 이제 이 헤딩이 바로 이쪽 방향이겠죠. 요게 헤딩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벽에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은 이 그 벽에 그 법선 수직인 법선 아시죠? 법선. 예. 노말 벡터라고 하긴 하는데요. 노말 벡터 쪽으로 이쪽에 힘을 가해서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 좀 지워 볼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비클에 뭔가 이렇게 뭐가 선이 좀 나와 있죠. 여기 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긴 좀 길게 되어 있네요. 그죠?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촉수 여기 촉수라고 되어 있죠. 필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촉수를 세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촉수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촉수가 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좀 길죠. 그죠? 옆에 있는 촉수보다 즉 헤딩 방향이 제일 길어요. 촉수가. 그래서 촉수가 얼마만큼 그 벽하고 아이고 이게 자꾸 예 여기 뭐 자꾸 뭐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 내가 촉수가 이 그 벽에 벽이 있죠 그죠 이 벽하고 얼마만큼 침투했는지 요 길이 그죠 요 길이에 비례하게끔 힘을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노멀 벡터 방향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촉수가 세 개가 있으니까 촉수 이 촉수와 이 촉수와 이 촉수 세 개의 촉수에 대해서 이 벽하고 만나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상에는 여기 만나잖아요. 요 첫 번째 요 촉수가 만나죠.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두 번째라고 하고 이게 세 번째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촉수가 지금 이 벽하고 만나게 되죠. 그죠? 이게 물론 이게 가상의 촉수입니다.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건데 가상의 촉수 이거 이거 뭐가 좀 이건가? 뭐 내가 건드리는 게 뭐지 지금? 이건가 보네. 뭔가 신기한 것들이 좀 있네요. 여기 뭐 버튼도 있고 막 지금 있는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촉수가 1번 촉수가 지금 이 벽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이 점을 계산을 해서 이게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그죠? 이 거리가 있고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디스턴스 y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얘도 혹시 만난다고 칩시다. 얘도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 얘도 분명히 여기 디스턴스 2가 있죠. 그죠? 요 거리 그죠? 이 거리. 여기는 만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D1하고 D2 중에서 어떤 게 더 짧은가? 즉 이 촉수하고 만나는데 비클과 그다음에 이 벽하고 얼마나 더 가까운가? 어떤 촉수가 그죠?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촉수를 인비지블한 촉수를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벽하고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벽 피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벽 피하기에 내가 그 실행 파일은 내가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벽 피하기만 예, 있는 그 실행 파일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게. 왜냐하면 벽 피하기가 예,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벽 피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따로 아마 그 실행 파일을 안 만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그래서 여하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뒤로 가시게 되면은 벽 피하기 모드를 ON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작업이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촉수를 생성하는 것서부터 이제 할 건데요. 촉수 아까 3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촉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 만들어졌죠? 예, 그림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촉수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예, 해보겠게요. 자,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남겨놓고요. 그림 부분만 놓고요. 내가 프로그램을 미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예,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 어보이던스 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 촉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촉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촉수, 뭐, 물론 월 어보이던스의 파라메타는 여기 벡터로 되어 있는 벽의 정보네요. 그죠? 예, 벽의 정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촉수를 만드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촉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촉수의 길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촉수는 예, 헤딩 벡터 쪽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헤딩 벡터 쪽의 촉수가 제일 길었죠. 그 다음에 양쪽의 사이드가 좀 작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헤딩 벡터 쪽에 촉수를 지금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필러 제로가 헤딩 벡터 쪽의 촉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월 디텍션 필러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M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모든 참조 찾기로 내가 고쳐서 봤더니 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PRM 여기 있네. PRM 예, 디텍션 PRM 월 디텍션 필러 랭스라고 하는 것을 PRM은 뭐라고 했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params.ini라는 파일에서 파라메터 값을 쭉 예, 모아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크립터가 다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PRM 월 디텍션 필러를 디텍션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params.ini 파일 여기가 있죠. 그죠? 예, 보일런지 보겠습니다만 요거를 보면은 예, 타이틀이 예, 좀 내리시면 타이틀이 예, 월 디텍션 필러네요. 그죠? 그래서 월 디텍션 필러를 찾아보면 예, 여기 있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obstacle avoidance와 비슷하게 그 디텍션 박스가 40이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디텍션 필러 랭스가 40입니다. 오케이. 그죠? 40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예, D-월 디텍션 필러를 초기화시키는 장면이죠. 여기가. 그죠? 예, 초기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0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죠? 40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헤딩이니까 헤딩은 뭐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1이고 방향만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현재 이 포지션에서 예, 필러를 예, 디텍션 40을 하는 방향을 헤딩 방향 쪽으로 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였던 예, 헤딩 방향으로 이렇게 40이 그죠? 쭉 나오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쵸? 예, 근데, 필러의 비클의 포지션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40이, 예, 요 길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
요 길이는 아니죠. 요 길이가 40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부에서의 길이가 40이라는 얘기겠죠. 요 전체가, 그죠? 왜냐면은, 여기가, 포지션에서 40을 더하는 거였었잖아요. 헤딩 방향 물론 있었고, 그죠? 아까 그 첫 번째 필러의, 저기 그, 첫 번째 필러의, 첫 번째 방향,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클의 포지션 여기가 아니고, 여기 중심이죠. 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4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 간다고 한다면요.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 필러가 이쪽에 헤딩 방향으로 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눈에서는 여기가 왼쪽이죠. 그죠? 왼쪽에는 요거를 저 보겠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일단 템프를 헤딩 방향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죠? 헤딩 방향으로 뭐 만들었죠. 그죠? 헤딩 단위 벡터니까 1이죠. 그죠? 크기는. 그런 다음에 로테이션을 했어요. 얘를 로테이션 하기를 얼마나 로테이션 했습니까? 헬프 파이 곱하기 3.5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죠? 헬프 파이는 얼마예요? 파이가 뭐죠? 파이는 180도죠. 헬프 파이니까 아마도 2분의 파이란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90도란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90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90 곱하기 3.5 하게 되면 대략 얼마 되나요? 90 곱하기 3.5 하게 되면은 3을 먼저 곱하게 되면 3, 9, 27, 270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죠? 여기 0.5를 90을 곱하게 되면 45도잖아요. 그죠? 그죠? 이 집 270도 플러스 45도란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360도에서 45도를 뺀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가 4가 되면 여기가 4.0이 되게 되면 2분의 파이니까 4.0이 되면 2파이가 되잖아요. 360도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0.5만큼 빼면 즉 45도를 빼면 그죠? 45도 빼면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요. 플러스 방향의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반시계 방향을 카운터 클럭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은 이게 360도. 그죠? 360도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2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저 표현을 하죠. 라디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2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45도만 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좀 다시 좀 지운다 그러면 여기를 보기 좋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원점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이게 헤딩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헤딩 방향인데 헤딩 방향에서 한 바퀴 돌면은 얼마예요? 360도고. 그죠? 360도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70도 플러스 45도니까 얼마입니까? 315도잖아요. 그죠? 맞죠? 315도. 그러니까 이게 얘는 360도에서 45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한 바퀴에서 45도 뺀 거니까, 그죠? 바로 여기,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헤딩 벡터를 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기가 1인, 그죠? 이쪽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죠?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필러 1에다 곱한 게 뭐냐면은, 포지션에서 뭘 했습니까? 2분의, 아까 이게 40이었었죠? 이게. 그죠? 40의 2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 정도, 사이즈가 반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 템프는 지금 이미 360도에서 45도 뺀 거, 그죠? 돌아간 그런 로테이트 한 거잖아요. 그죠? 오리진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 방향으로 촉수가 얼마요? 20 정도. 얘는 40이고요. 헤딩 방향은.
나머지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2분의 파이의 0.5니까 45도죠. 45도만큼만 돌린 거. 따져보시게 되면 여기서 45도만 또 돌린 거. 그죠?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분의 그 박스 길이니까 40의 2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개를 만들었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프론트는 헤딩 방향으로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istance to this point 하고 closest IP 한 거 보니까 뭔가 얘는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고요. 얘는 뭐 뭔지 현재로서는 이제 알 길이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closest wall을 마이너스 1로 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깝게 있는 벽을 이제 찾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스티어링 폴스하고 그다음에 포인트하고 클로스트 포인트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러 사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필러 M 필러의 사이즈는 얼마죠? 3이죠. 그죠? 0, 1, 2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촉수의 사이즈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필러가 0일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헤딩 방향의 촉수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그 필러가 촉수 헤딩 방향으로 있는 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포르풀 돌려서 벽에 있는 모든 벽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죠? 벽을 다 가지고 와요. 또 이제 벽 사이즈만큼 그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라인 인터섹션 2D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비클의 포지션 이게 비클의 현재 위치죠. 그 다음에 필러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월의 벽에 from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비클의 포지션이잖아요. 비클의 포지션에서 촉수까지 요 점과 요 점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거였었죠. 그죠? 필러에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벽에 여기가 from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from 요 점. 그죠? 그다음에 to 요 점. 자, 요 네 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 선분과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 선분을 지금 이게 두 선분이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비클의 중심점이고 필러의 끝이니까 요게 하나의 선분이고요. 그 다음에 월의 from to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분을 이루죠. 선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 두 선분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라인 인터섹션 2D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요 내부적으로 계산한 것의 어떤 값들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에다가 저장하네. 아마 레퍼런스로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저장하는 것이 이 라인 인터섹션의 2D의 그 방법입니다. 이게 정의를 이동하게 되면요. 식이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A, B, C, D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계산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개념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삽입을 하나 새 슬라이드를 하고 레이아웃은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을 또 없어졌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선분과 이렇게 생긴 선분이 이거 잘 안 됐네 또. 이렇게 생긴 선분과 이렇게 생긴 선분이 교차하나 교차하지 않나 이거를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파라메타가 여기가 이제 A고, 그죠? 여기가 B고,
그죠? 파라미터가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아까 그 라인 인터섹션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A, B, C, D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요게 뭐 느낌상 여기 이제 아이고 또 이렇게 돼버렸네. 예, 이렇게 하면 나오나?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느낌상 여기가 이제 촉수고요. 여기가 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A하고 B 사이를 우리가 나타내는, 벡터로 나타내는, 어, 직선 방정식이 있었죠. 생각납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예. A, 예? 1-t에 A 더하기 t의 b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0이면 t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남고 여기는 b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t가 0이면 여기 요 점이 되는 거고요. 그죠? t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t가 1이면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지고 b가 되죠. 그러니까 t는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t가 0이면 0. 하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해서 t가 1이 되면 그러니까 요 t 값 요 t가 0에서 1 사이를 막 변할 때 점들을 다 찍어 보면 이게 바로 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벡터식으로 표현하는 직선 방정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좀씩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꾸 뭐가 생기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를 뭐 FT라고 할까요? F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 C하고 D 요 라인을 해볼까요? 그럼 F하고 여기는 이번에 T 대신에 S를 해볼게요. 그럼 똑같죠? 1-S의 C 더하기 S의 D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살짝 있잖아요. 살짝 바꾼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를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A 더하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T에 B-A로 바꿀 수 있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A고 T로 묶은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더하기 S의 D-C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잖아요. 그죠? 교점이 있느냐. 그러면 교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값은 같을 거예요. t의 b-a는 이게 ft잖아요. 이 교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c 더하기 s의 d-c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아야지만이 요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모르냐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다 주어지고요. 뭘 모르냐면 T하고 S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T하고 S를 모르는데 식이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최소한 두 개 모른다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두 개의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에 x좌표와 y좌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 선이 가네. 여기 x, y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요 x, y 좌표는 요 선분에도 존재해야 되고 요 선분에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요 점은 그죠? 요 점은 다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x 성분은 예를 들어서 a의 x 성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 AX에 AY 이렇게 그죠? XY 점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X 성분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요 A의 X 성분은 어떻게 되죠? A의 X 플러스 T의 마찬가지로 B의 X 성분 그 다음에 A의 X 성분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요쪽에서도 마찬가지로 C의 X 성분 S의 D의 X 성분과 C의 X 성분 X 성분끼리 이게 같아야겠죠. 여기 X, 여기 이 점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그죠? X 성분, Y 성분이 다 같아야 됩니다. Y 성분 또 분류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A, Y 성분, T에 B에 Y 성분, A에 Y 성분. 아, 이거 S네요. 그죠? 이번에 S죠. 요쪽 식에서 그죠? 아, 요쪽 식 미안합니다. 아, 이걸 잘못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Y 성분을 나누겠습니다. 한다면 예, 그다음에 여기는 A의 여기 A입니다. 그죠? A의 Y 성분 또 T의 B의 Y 성분과 A의 Y 성분은 C의 Y 성분 플러스 S의 D의 Y 성분과 C의 Y 성분입니다. 요 두 식이죠. 요 두 식을 가지고 그죠? 예, 뭘 구할 수 있다? T를 구할 수 있고 S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 여기 T가 아니고 아, T죠. 그죠? T를 구할 수 있고 S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T를 예, T를 구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그죠? T를 구할 수 있잖아요. 몇 분의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가 구해집니까? S가 구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텀이 분모고요. 이게 분자예요. 탑이. 그래서 R 값은 R 바텀. 이게 아마 R은 우리 아까 풍바에 아마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는 아까 S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텀이 분모고 분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분모가 0이라고 한다면 분모가 0은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이게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라인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구해서 R과 S가 구해지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는 AB만 본다 그러면 R이 구해졌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T죠. 예, 그러면 AB 성분에 T를 곱하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요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또 없어졌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S가 뭐 T가 구해졌다고 칩시다. T 값이 구해졌습니다. T가 구해졌어. 뭐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A고 이게 B였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T가 구해지면은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 요 길이가 A하고 B 사이의 예, 거리, 요 선분의 길이죠. 그죠? 길이를 곱하기 T를 한 거죠. 그죠? 이게 T가 0.5면 반이 된 거고요. T가 1이면은 이거 선분 다 간 거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입니다. 요 선분의 길이가 뭡니까? 이게 만약에 벽이라고 한다면 벽하고 만나는 벽하고의 요 길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길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디스탄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은 아까 아까 A 더하기 T의 B-A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R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바로 만나는 점이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가지고요.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예. 나오면 이 값을 가지고 여기 아까 만나는 점이고 요게 뭐냐면 아까 그 거리 있잖아요. 그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최소 크루지스 타이핑이 아까 맥스 값을 쓰니까요. 예, 그 거리를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해 가지고 점점점 최고 거리가 짧은 거, 즉 벽하고 예,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싹 다 지우면 결국은 여기 우리 아까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촉수가 나왔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거리가 아까 구해진 거죠. 이게 뭐 그죠? 예. 이 둘 사이의 거리의
곱하기 r을 뭐 아까 우리 여기는 r이고 우리는 t라고 했죠. 요만큼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요 거리가 제일 짧은 놈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요 점은 아까 포인트였었습니다. 그죠? 예, 요거를 아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월이 나오고요. 그래갖고 쭉 다 구해서 그러면 뭐가 구해지냐면은 제일 짧은 놈 거리가 그죠? 제일 짧은 놈.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코르지스트 월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크루스트 월을 마이너스 인덱스를 마이너스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인덱스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크면 오버슈트라고 하는 벡터를 구합니다. 그거는 필러에서 크루스트 포인트를 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시 요거를 그린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뭘 구했냐면은 요걸로 구했어요. 요 점을 알아요. 여기 그죠? 요 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필러 요 벡터 그죠? 여기까지 요 벡터에서 얼마를 뺐습니까? 크로스트 포인트를 뺐습니다. 크로스트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빼면 어떻게 나오죠?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거에 관련된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요 벡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얘하고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 이 벡터 이 벡터에서 똑같은 방향 이 벡터를 뺀다 그러면 뭐 이 방향은 똑같고 요 정도의 길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보면은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전체가 필러고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포인터. 그죠? 여기 포인트니까. 그죠? 포인트가 여기 이 점이잖아요. 그죠? 포인트니까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에 이 벡터의 길이에다가 월의 노멀 벡터를 곱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거죠. 요만큼의 길이. 그죠?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노멀 벡터가 이 방향 아니에요? 이 방향이잖아요. 그 월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노멀 벡터를 곱합니다. 곱해서 이것을 조정 힘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번에 했던 벽 피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끼워넣기 인터포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